3월 18일 내일 오전 11시에 신형 아반떼가 이제 그 출시가 됩니다. 코드명으로는 CN7이고요. 미국명으로는 엘란트라 차종이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내일 출시 전에 그 이미 나왔던 티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점이 좀 기대가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냐. 자, 이 도어 캐치, 손잡이 부분이 보통은 거의 일자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점 앞쪽은 좀 내려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이런 물결 모양의 도어 캐치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디자인적으로 좀 특징이 되는 부분 같고요. 보시다시피 요쪽 루프라인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뒷 휀다 위쪽이죠. 휀다 위쪽부터 그 트렁크 라인까지 쭉 이어지는 요 부분이 좀 아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요렇게 세 가지 직선을 씀으로써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렇게 삼각형 같은 요 부분이 이 아반떼 이제 특징이 되지 않을까. 요 부분도 같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요 부분, 또 이 뒤쪽에 요 부분이 디자인적인 특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는 좀 단정한 직선이 매력이라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한 직선과 여러 가지 그 직선들의 과감하게 이루어진 그런 디자인이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는 여기는 좀 밝게 안 나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마 지금 사진상으로는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실차가 나오게 되면 어떨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형하고도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그 아무래도 앞에 사진은 좀 그 실제 실차가 아닌 그림이다 보니까 좀 비율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리드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신형 CN7에 비해 좀 높아 보이는, 전체적인 비율이 좀 높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구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세단의 특징을 명확히 좀 나타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트렁크 공간이 이만큼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이만큼 그리고 탑승객 구간이 이렇게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 엔진부터 이제 그 전면 프론트 그릴까지 이 부분이 명확히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캐릭터 라인도 복잡하게 쓴 것이 아니라 그 직선에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을 씀으로써 좀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형 아반떼 전면 부분이 되겠는데요. 영상에서는 좀 어둡게 나왔지만 제가 그 보정 작업을 통해서 좀 밝게 확대를 시켜봤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지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 그릴이 커진, 이만큼이나 커진 그릴이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요만큼 정도 차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방향지시등, 요 부분 여기는 방향지시등이 될 것 같고, 자, 요 부분이 이제 라이트가 되고요. 요 부분이 아마 DRL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자동 주행을 위한 레이더나 뭐 레이더 장치겠죠, 아무래도. 이게 포함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로고 부분이 되겠고요. 그 전면부 같은 경우는 뭐랑 많이 닮았냐면 현대자동차의 그 컨셉트카였던 르필루즈입니다. 르필루즈의 요 그릴 형태와 매우 유사하죠. 아반떼의 이 그릴 형상은 그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라는 디자인을 잘 반영한 첫 번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형태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7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나올 후속 차종들도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구형과 비교해서 보시면 차이점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요. 아무래도 구형 같은 경우는 좀 비율이 좀 뭉툭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높이가 크기 때문에 차가 좀 뭉툭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의 전면부는 전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 예상에는 아마 구형 그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전면부가 낮고 넓은 좀 와이드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모습도 보시게 되면 요 리어램프 요쪽이 좀 특징적이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아우디의 것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부분은 평상시에 이제 그 점등이 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 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아마 방향 지시 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 지금 리어램프 여기도 좀 살짝 브레이크 등이 될 것 같네요. 네, 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엔진 같은 경우는 아반떼는 4가지 라인업이 나온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실제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과 그 가솔린 모델 중에서 고성능 모델인 아반떼 N9과 그 다음에 정말 더 고성능 모델인 아반떼 N, 그 다음에 이제 연비를 강조한 디젤이 없어지고 새로 나온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그 엔진 스펙이나 이런 건 내일 실차 출시를 하면서 어떤 스펙인지는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다들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N9과 요 N, 그 다음에 요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1번은 요 N이겠죠? 다들 궁금해 하시는. 그 다음에 2번. 네. 요 N9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N9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구형 때는 아반떼 스포츠가 됐겠죠? 이 아반떼 스포츠 모델이 이 아반떼 N9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벨로스터 N과 동일한 엔진이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좀 해치백이고 3도어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면도 있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해치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세단 형태의 그런 차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반떼 N이 너무 많이 기다려지실 거고, 또 그 성능 또한 만족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반떼 N 모델 같은 경우는 매우 좀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N이라는 고성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앞으로 더 탄력을 받아서 성공하게 될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차가 이 아반떼 N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착착 성공해 나가야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N 모델들이 앞으로 국내에도 많이 나오고 또 외국에서도 호응을 받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i30N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차종이고, 또 나름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마니아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행 성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봤었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타시는 분들도 많고 그 성능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모델이 어떤 큰 분기점이 될 차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의 중량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소나타보다 중량이 적은 차종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엔진이 달리게 되면 그만큼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도상 크게 직진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런 도로의 환경이라면 아반떼 N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제 스포츠 주행이나 또 서킷 가서 즐기시기에는, 사실 N9도 그렇고요, 매우 재미있게 타실 수 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드라이빙을 운전의 재미로서 이제 더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 사이즈가 작은데 거기에 이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얹혀지면 아마 제 생각에는 코나 하이브리드와 좀 유사한 그런 엔진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수치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시차 발표회 때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진을 이렇게 제가 한번 그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아마 아반떼 N이 가장 그 연비가 낮은 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위에. 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연비가 낮은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연비가 높고, 네, 이쪽으로 갈수록 출력이 좋고, 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출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가장 높고 연비가 가장 낮은 게 아반떼 N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출력은 아반떼 N 라인이 높을 것 같고, 연비는 뭐 사실 N 라인이나 N이나 크게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조금 그 출력에 의한 연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요 아반떼보단 변기 모터랑 가솔린 엔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출력이 아반떼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실차 영상하고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 내일 3월 10일 오전 11시에 이 실차를 직접 유튜브 상에서 오픈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제 그 한번 실차를 유튜브 상에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차가 나오면 저도 직접 가서 한번 촬영도 하고 꼼꼼히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한번 같이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